반드시 대부분 마이너스를 주는 형태입니다. 마이너스 L, 마이너스 A, 마이너스 R. 그래서 옵션은 항상 좀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마이너스에서 긴 옵션 이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뒤에 또 아규먼트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명령어들에 대해서 이제 저러한 간단한 신텍스들을 그렇게 다 제가 노테이션을 제일 처음에 적어놓고 아래쪽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체인지 디렉토리는 꺽스의 dir이니까 당연히 어느 디렉토리로 갈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지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안 하면 기본 디렉토리로 갑니다. 기본 디렉토리. 기본 디렉토리가 바로 dir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디렉토리 이름을 생략하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입니다. 사용자 홈 디렉토리. 그죠? 그리고 디렉토리 이름을 주면 해당 디렉토리로 가는 거고요. 자, 루트 밑에 etc라는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change 디렉토리 etc로 한번 가볼게요. change 디렉토리 띄우고 사이에 인자 각각 구분자는 공백을 몇 개 주든 상관없어요. 일단 무조건 공백은 들어가야 됩니다. change 디렉토리 띄우고 /etc 하면 엔터를 눌러야 이제 명령행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친절하게도 앞에 나오는 프롬프트에서 뭐 적당히 그 경로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앞서서는 아까 틸드 물결 표시였는데 change 디렉토리를 하고 나니까 /etc로 바뀌었어요. 앞서 배웠던 pw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pwd 입력하니까 현재 워킹 디렉토리를 찍어보니 /etc로 지금 변경이 돼 있죠. 이건 현재의 현재의 프로그램인 쉘이 etc 디렉토리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cd 명령에 인자를 주지 않고 그냥 cd를 쳐볼까요? 그냥 cd 하고 엔터 해보면 다시 물결 표시로 가면서 pwd 한번 입력해 보니까 /home /클라버. 이건 그러면 결국 클라버라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바로 /home /클라버구나.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는 뭐 많이 쓰진 않는데 직전 디렉토리 어떻게 될까요? cd 하고 마이너스 하면 직전 디렉토리로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까 갔던 etc 디렉토리로 다시 가죠.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cd 마이너스 하면 어디로 가죠? 다시 홈으로 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는 항상 직전 디렉토리로 간다. 요 두 개 명령어, 자, 이거 뭐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고 처음 봤으니까 하면서 나중에 또 연습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디렉토리 관련해서는 저 두 가지 정도만 익혀두면 일단 기본적인 건 됐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파일,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혹은 특정 파일의 정보를 좀 알고 싶다. 그럴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ls. 자, 리스트의 약자예요. ls.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내용이 있나를 보는 거는 그냥 간단히 ls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ls. ls. 여기도 명령어를 보니까 뒤에 파일 하고 점점점 이렇게 줄임표 쓴 거 있죠. 그죠? 이거는 이 녀석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노테이션을 쓴 거고, 보통 이렇게들 씁니다. 점점점. 파일을 여러 개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 디렉토리를 동시에 리스팅 할 수 있고 여러 파일을 동시에 리스팅 할 수 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이제 LARD가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현재 디렉토리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현재 이렇게 ls 그냥 엔터만 하면 현재 디렉토리.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는 wrapups라는 이 파일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파일인지 사실 디렉토리인지는 명확하게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 색깔이 일단 푸른색으로 나오는 건 보통 파란색이고요. ls에서 조금 더 상세한 리스팅을 보겠다 그러면 -l. 그래서 옵션 중에 -l은 상세한 정보를 보는 옵션입니다. -l을 주지 않으면 그냥 ls 이렇게만 주면, 혹은 다른 옵션만 주게 되면 그냥 파일 이름만 나와요. 근데 -l을 하면 이렇게
좀 복잡한 목록이 나옵니다. -L 해서 예제처럼 저건 안 되겠군요. 랩업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랩업스. 자, 제가 지금 방금 입력한 명령은 ls-l 띄우고 랩업스. 현재 디렉토리에 랩업스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는 거죠. 이 디렉토리는 총 다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렇게 10개의 2, 3, 4, 5, 6, 7, 8 하여간 9개군요. 저런 개수의 다시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상세하게 보는 거는 보시면 뭐 접근 권한도 있고, 아직 접근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별로 파일의 어떤 읽고 쓰기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이 파일은 사용자가 어떻게 읽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조금 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대충 보면 알 수 있는 파일 크기 그리고 이름 제일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 시각, 그죠? 그런 것들 종류가 있다. 좀 상세하게 볼 수는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일 앞쪽에 여기 제일 첫 글자 ls-l 했을 때 가장 첫 글자가 ddddd 이렇게 나오죠. 요건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 그리고 일반 파일은 그냥 마이너스로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볼까요? ls-l etc passwd.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요걸 이제 많이 쓸 건데 요걸 샘플로 etc 디렉토리 루트 밑에 etc 디렉토리 밑에 passwd 패스워드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걸 이제 예제로 많이 쓸게요. 요 파일은 보면 제일 앞에 -l 해서 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요건 일반 파일이라는 겁니다. 일반 파일이고 사이즈가 1958바이트라는 얘기예요. 요건 사용자 이제 암호나 그런 계정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대문자 -r 마이너스 대문자 r입니다. 소문자 r도 있고 대문자 r도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대문자 r인데 요건 리커시브라는 뜻이고 해당하는 디렉토리 내에 또 하위 디렉토리가 있는 경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위해서 주르륵 표시를 해주는 그런 명령어예요. 한번 볼까요? 자, ls-l 하고 대문자 r 하면 자, 이렇게 명령어를 주면 리커시브하게 쭉 모든 폴더 내에 있는 파일까지 전부 다 반복적으로 계속 하위에 들어가서 모든 파일들 다 리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ls-lr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ls라는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옵션을 리스팅을 주고, 그죠? -l 띄우고 -r 이렇게 줘도 되고, 붙여가지고 그냥 -l 대문자 r 하고 뒤에 파일 이름을 생략하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입니다.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생략하면 항상 현재 디렉토리 기준인가요? 뭐 그건 ls 명령어가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어마다 다 다르니까 약간씩 쓰임새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익히셔야 되고, 조금 처음에는 헷갈리실 것 같긴 해요. 계속 반복해서 좀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s-ld를 볼까요? D는 -D는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디렉토리 자체의 내용을 보여달라. 제가 만약에 ls 띄우고 -l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면 ls-ld 하고 그냥 하니까 생략이 됐으니까 현재 디렉토리고, 그죠? 리스팅을 하는데 디렉토리 자체를 보겠다. 그래서 이건 점이라고 그냥 나왔네요. 점. 저번 시간에 기억나나요? 점이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진짜로. 진짜 현재 디렉토리 이름이 파일 시스템 내에서도 점으로 딱 찍혀 있어요. 파일 이름 적는 란에. 점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게 디렉토리는 기본적으로 엔트리가 별로 없으면 4096바이트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홈 밑에 클라보, 홈 디렉토리 자체를 그냥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D를 안 주게 되면 아까 어떻게 나온다고요? wrapups라고 나오죠. D를 안 주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목록화해서 보여주는 거. 조금 다르죠. 디렉토리 자체에 대한 정보를 보고자 할 땐 D를 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는 all의 뜻으로 모든 파일을 다 보겠다. -la 이렇게 쓰면 점을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러면 모든 파일이 다 리스팅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아까는 wrapups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뭐 점도 나오고 점점도 나오고 .bashrc 뭐 쭈쭈 해서 많네요, 파일들이. -a는 모든 파일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ls 명령어가 -a를 주지 않으면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기본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거 나중에 시험 문제 내기 참 좋죠, 그죠? 점으로 시작되는 파일들은 약간 스페셜하게 처리를 하거든요. 리스팅 쪽에서나 보통은 좀 히든 컨피그레이션 파일 요렇게 많이 좀 처리를 하기 때문에 -a를 주지 않으면 요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은 다 보이지 않아요. 그 중에서 여기서 이제 푸른색들은 다 디렉토리이고요. 그리고 하얀색은 그냥 일반 파일로 보시면 되고, 혹은 앞쪽에 이걸로도 구분해도 되겠죠. 마이너스는 파일이고 D로 시작하는 건 다 디렉토리고. 근데 여튼 A를 주느냐 안 주냐에 따라서 리스팅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스페셜 파일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우리 저번 시간에 1장 마지막에 제가 키 컨트롤 몇 개 외우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위아래 키를 이제 많이 좀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들 위아래 가지고 해보면 되고, 또 입력한 내용을 좀 수정하려고 하면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거나 컨트롤 D로 삭제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생님이 뭐라고 워킹 디렉토리를 뭐라고 한가 P 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친절하게도 여기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이 나오죠, 그죠? 오토 컴플리션 기능이 있어요, 탭이. 이건 경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에 대해서도 PW 하니까 아까 PW 시작하는 뭐지라고 했을 때 PWD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D를 입력하면 됩니다. 일단 뭔가 입력하고 나서 탭을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채워진다. 아까 볼까요? ls 한 다음에 /et 경로죠. 경로에 대해서도 자, ls는 어떠한 파일 항목이나 디렉토리 항목을 이렇게 리스팅할 수 있는데 뒤에 파일들을 쭉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et 다음 뭐지 하면 탭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etc 밑에 있는 pa 뭐지 탭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처음에 한두 번 눌렀을 때는 안 보내다가 뭐 계속 누르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개수가 너무 많으면 친절하게도 볼까요? P 같은 거 만약에 눌러서 이렇게 누르면 이거 개수가 너무 많은데 볼래?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친절합니다. 상당히. 예전에 이런 기능이 잘 없었지만 그럼 보겠다 그러면 뭐 yes를 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탭을 잘 쓰세요. 탭. 경로 같은 거 많이들 쭉 긴 경로 입력할 때 탭으로 계속 쫙쫙쫙. 자, 아직 이번 시간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조금 연습해 보시고, 아직 저희 까만 터미널 창 분명히 아직 구동이 안 되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연습을 하고 계십시오. 죄송해요.
제가 이게 괄호를 하나 넣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정을 어제 만들면서 괄호를 하나 넣어서 그랬어요. 수정해 드릴게요.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일단 동영상 자료는 계속 올릴 텐데 저번 시간에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저번 시간 건 녹화가 안 됐고 지금부터 계속 녹화를 해서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고다음 명령어도 좀 가보죠. 이게 아무리 제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이 장도 파일을 일단 이제 생성해 봅시다. 생성하는 거. 이거는 터치
터치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터치 그리고 띄우고 뒤에 파일들을 적으면 돼요.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다. 그러면 새로 파일을 만드는 거고, 만약에 존재하는 파일이다. 그러면 파일 내용은 수정하지 않고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수정 시간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터치. 뭐 어떤 파일이라고 상관없어요. 일단 존재하지 않는 파일로 뭐 테스트 이렇게 만들면 LS에서 리스팅에서 보시면 테스트라는 없던 파일이 생기죠. 꼭 뭐 테스트라고 이름 적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여러 개. ls-l로 해서 리스팅해서 보시면 크기는 0입니다. 0. 그냥 내용은 아무것도 적지 않고 빈 파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터치라는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경우는 remove의 약자로 rm이에요. 윈도우즈에서는 del을 쓰죠. del이랑 똑같습니다. del. 근데 여기서는 del 명령어는 없고 rm, remove 줄여서 rm. 뒤에 얘는 파일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죠? 파일들을 나열하면 됩니다. 파일 하나를 지우려면 파일 하나 명시하면 되고, 두 개를 지우려면 뭐 지우고자 하는 건 다 명시하면 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시면 여러 파일 동시에 이제 그 와일드 카드로 지정하는 거나 혹은 파일 이름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익스펜션 시켜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rm에서 테스트, 방금 만든 파일을 한번 지워 볼게요. 테스트. 이러면 rm remove. 그러면 ls-l 해서 파일이 삭제가 된 겁니다. rm 해서 다시 touch a b c d f g h r 세 개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해서 삭제 rm a b c d f g h i 이렇게 뭐 동시에 만들어서 삭제할 수도 있겠죠. 자, 나머지 옵션들은 -i는 한번 해보세요. 옵션을 하나씩 줘가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i, interactive, 그다음 -f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뭐, 그리고 -r, 아까 앞서 봤던 LS의 경우에 대문자 -r을 썼는데 여기서는 또 소문자 r을 쓰죠. 이건 명령어마다 다 옵션들이 다릅니다. 리커시브하게 삭제하겠다. 네, 좋습니다. 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다음 디렉토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 RM을 다시 조금 돌아와서 보도록 하죠.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거, make 디렉토리, remove 디렉토리에서 줄여서 mkdir, rmdir입니다. 다 어떤 디렉토리를 만들 건지, 어떤 디렉토리를 삭제할 건지, 그걸 다 인자로 이렇게 이름을 주어야 되겠죠. 당연히 점점점 있으니까 하나 줘도 되고 여러 개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make 디렉토리는 뭐 이름 뒤에 주고 만들면 돼요. 자, mkdir 테스트. 자, ls-l 해서 보니까 테스트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네요. 삭제를 해볼게요. 밑에 있는 rmdir 가지고 rmdir 띄우고 테스트 디렉토리 삭제. 그래서 다시 ls 해서 보니까 삭제가 됐네요. 디렉토리 만들고 삭제하는 게 mkdir, rmdir. 자, 만약에 아까 터치로 이렇게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다시 make 디렉토리 또 동일한 이름으로 테스트 이렇게 만들면 예, 이렇게 오류가 나겠죠. 그죠? 오류가 납니다. 파일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다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mkdir 테스트 가지고. 그리고 이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다가 다시 테스트라는 파일을 그냥 터치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죠? 자, 터치.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다시 또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그냥 일부러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터치하고 테스트 슬래시 테스트 하면 방금 제가 테스트 디렉토리 만들었어요. 그 아래에 테스트 디렉토리 아래에 테스트를 만드는 거죠. 자, 어떻게 돼요? 터치라는 명령어 뒤에 경로가 어떻게 됐죠? 상대 경로로 들어갔죠. 그죠? 예, 현재 디렉토리 기준으로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테스트라는 파일을 만듭니다. 자, 실제 그렇게 만들어졌나 볼까요? ls 하면 알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ls-l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진짜로 테스트라는 파일이 만들어졌나 그러려면 예,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이렇게 리스팅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ls-l 테스트하면 이거는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내에 있는 리스팅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 안에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헷갈리나요?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rmdir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삭제할 수 있느냐? 삭제를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rmdir은 삭제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내에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 삭제가 안 되도록 일단 해놨어요. 그게 조금 왜냐하면 폴더 안에 파일들이 엄청 많은데 임의로 그냥 실수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삭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디렉토리가 empty, not empty다. 이게 삭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면 항상 들어가서 삭제 다 한 다음에 삭제를 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고 앞서 나왔던 rm 명령어 가지고 좀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rm의 -rf f가 무조건 강제적으로 치우고 그리고 -r이 디렉토리와 그 포함 항목들을 재기적으로 모두 삭제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삭제하려면 테스트라는 디렉토리 안에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는데 혹은 여러 파일이 있는데 이때 삭제하려고 하면 -r 테스트 이렇게 해야지 삭제가 됩니다. -r을 주고 리컬시브하게 rm이 -r 옵션이 없으면 그냥 일반 파일 삭제고 rm은 디렉토리도 지울 수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근데 -r 옵션을 주면 디렉토리도 지우고 그리고 그 아래에 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도 자동 재기적으로 계속 지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rmdir은 뒤에 있는 rmdir은 그냥 빈 디렉토리를 지울 때 쓰는 명령어. 그래서 rmdir을 사실 잘 안 써요. 그냥 rm-rf 이런 식으로 씁니다. f라는 옵션은 보면 보통 rm에서 테스트라는 건 제가 방금 지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내가 지우겠다고 rm 이렇게 명령을 치면 no such file와 디렉토리가 뜹니다. 이 파일이 없는데 삭제 못하는데 라고 뜨는데 -f 옵션은 묻고 따지도 않고 그런 내용을 아예 출력을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얘는 존재 안 하면 그냥 존재 안 하면 삭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다른 에러 메시지를 안 내요. 안 내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지우게 하는. 예를 들어서 뭔가 RM 입장에서 보기에 이런 거는 지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냥 묻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지워버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지우는 명령어가 보통 리눅스 쪽에서 유닉스 쪽에 쓰는 게 rm 띄우고 -rf 리커시브하게 forcefully하게 삭제를 해라. 뒤에 있는 것.
그래서 보통 그냥 시스템 엔지니어들끼리 뭐 이거 무슨 이런 어제 뭐 술 마시고 뭐 완전히 뭐 RM-RF 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을 좀 쓰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예, 가장 강력하게 삭제하는 명령어 됐죠. 그 다음에 복사 이동. 이제 파일을 삭제할 수 있고 디렉토리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복사하고 이동을 봅시다. 복사 이동. 복사는 카피, 카피, cp 명령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은 move입니다. mv, cp mv입니다. 뭐 cp는 그냥 원본을 두고 똑같이 복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mv는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모든 명령을 입력하면서 뭔가를 이걸 취소할 때는 컨트롤 C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돼요. 자,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터치 ABC 파일 하나 만들고 자, 이 파일을 사실은 크기가 0이라서 의미는 없긴 하지만 cp ABC 파일을 def로 이러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 mv 명령은 당연히 이동이니까 def를 ghi로 이동을 시키겠다. mv def. 자, 앞이 원본, D가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순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또 명령마다 또 달라요. 어떤 애들은 또 소스가 뒤에 있기도 합니다. 자, 앞이 원본, D가 데스티네이션. 그래서 mv def 띄우고 ghi 하면 def 파일을 ghi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동이 된 거죠. 자, 윈도우즈에서는 ren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리네임 하는 거.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는 리네임이 없어요. mv가 그냥 리네임입니다. mv가 리네임 명령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이동시키면 리네임이랑 똑같죠. 이 얘기는 mv는 다른 디렉토리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abc를 자, wrapups 요렇게. 자,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mv abc에서 wrapups로 여기 탭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지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abc 파일을 wrapups라는 디렉토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wrapups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니까 abc라는 파일을 wrapups 디렉토리 아래로 abc로 이동하는 겁니다. wrapups라는 디렉토리가 현재 존재를 해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치면 wrapups 디렉토리로 abc 파일이 이동한 겁니다. 오케이? 특정 디렉토리로 이동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자, 소스 데스티네이션 파일 이름을 적을 수도 있지만 소스들을 쭉 나열하고 디렉토리를 적어주면 요 해당하는 파일들을 디렉토리 아래로 복사시키는 것 혹은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디렉토리냐 아니면 디렉토리 존재하지 않는 그런 데스티네이션이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는 당연히 파일 하나밖에 적지를 못하겠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 개를 적을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쭉 적어서 동시에 이동시키거나 동시에 복사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R도 아까 리무브와 비슷하게 복사 대상이 디렉토리인 경우 리커시브하게 복사를 한다. 디렉토리인 경우에. 자, 디렉토리 wrapups라는 디렉토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서 한번 이제 디렉토리 체인지하는 걸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아예 그냥 wrapups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그죠? 체인지를 해서 체인지 디렉토리 wrapups 들어가서 제가 각 장마다 연습할 것들을 쭉 챕터 이름 뒤에 간단한 영문 제목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랩업 할 거 다 이 디렉토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02 해서 탭 눌러서 다시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 디렉토리에 보시면 조금 연습할 파일들을 몇 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디렉토리 카피 무브 디렉토리에 뭐가 있죠? 가볼까요? .cp 그렇게 뭐 유용한 샘플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여기 있는 샘플들 별로 활용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서 해봐도 될 것 같고, 자 CP 중에서 -a라는 옵션은 좀 많이 써요. 얘는 아카이브 형태로 복사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퍼미션, 뭐 권한 이런 것들 전부 다 똑같이 복사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똑같이 복사하는 게 -a 옵션이고 수정 시각 이런 것도 똑같이 복사를 해요. 그리고 -i 옵션은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만약에 무브 하려고 하는데 파일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 오버라이트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복사도 -i 옵션을 지원은 하네요. 자, 이런 옵션들은 나중에 뭐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복사, 무브 이동까지. 그다음에 이제 파일 내용을 봅시다. 파일 내용. 예, 파일 내용을 보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는 cat, concatenation, concatenate의 약자고 이걸 파일을 이어붙인다는 뜻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파일 내용들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출력해 준다는 건데 보통 그냥 파일 하나 열람할 때 보통 cat을 많이 쓰기도 해요. 한번 여기에 보면 샘플이 하나 dir cat moa에 보면 몇 개 좀 샘플들이 긴 것들이 있긴 하네요. 샘플 cat 이건 뭐지? 기억이 안 나요. 실제 이 파일이 962바이트짜리 파일인데 cat 해서 뒤에 파일 이름을 주면 그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해당하는 출력을 이렇게 쭉 보여주네요. 그리고 -n 옵션은 라인 수를 보여준다. 이거 앞에도 라인이 있는데 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건 파일 자체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번호는 실제로 -n 옵션에서 표시해 준 거고. 좀 헷갈리나요? 그래서 -n 옵션은 라인 번호를 표시하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거는 cat을 할 때 파일을 뒤에 인자를 줘서 해당하는 파일을 경로를 주면 그 파일을 출력해 주고, 만약에 안 준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면 사용자가 타이핑하는 내용이 출력이 돼요. 뭐 좀 이상한 뭔가 이상한데 뭐 하여간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할까 싶지만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입력을 이제 그만하려고 할 때 컨트롤하고 D를 누르면 이제 입력이 종료되고 cat 프로그램은 종료가 된 겁니다. 요건 뒤에 나오는 리다이렉션하고 같이 연결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튼 파일이 없을 때는 표준 입력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다시 화면으로 출력한다. 모어는 뒤에 옆에 있는 모어 명령어는 캣이랑 비슷한데 얘는 화면 크기에 맞춰서 페이지 단위로 출력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샘플 중에 좀 긴 파일이 있어야겠죠? 어떤 파일이 긴가요? 볼까요? ls-l 해서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샘플즈 모아, 저 파일이 좀 길겠네요. 모아 샘플즈 언더바 모아. 이렇게 모아 명령어는 보시면 특정 파일 해서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모아 이렇게 나오죠, 그죠? 파일이 길 때는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내가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다음 내용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한 라인씩 가고, 그 다음에 Q 누르면 종료가 되고, 그런 간단한 기능이 있습니다.
모아 기능. 캣이랑은 좀 다르죠. 모아는 페이지 단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페이지를 스크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웃긴 게 레스라는 기능도 있거든요. 레스라는 명령어도 있어요. 얘는 그냥 모아가 있으니까 레스를 만든 거예요. 기능이 더 작진 않고 기능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레스도 해볼까요? 레스. 네, 레스가 더 기능이 훨씬 많은데 레스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는 위로도 갈 수 있고 화살표로 밑으로도 갈 수 있고 모아는 위로 못 가거든요. 네, 밑으로도 갈 수 있고 훨씬 기능은 많아요. 그리고 Q 누르면 그냥 엑시트에서 빠져나오고 모아보다는 레스가 더 좋더라 리눅스에서는. 그 다음에 헤드, 테일. 자, 헤드. 자, 제가 아까 어떻게 했죠? 자, 제가 방금 입력한 거에 레스라는 명령 입력해서 어떻게 방금 입력한 거는 위 화살표 누르면 되죠. 히스토리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 화살표 눌러서 커서로 이렇게 이동해서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로 삭제하거나 혹은 컨트롤 D로 삭제해서 그 다음에 헤드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면 자 헤드는 어딨어? 자 헤드는 헷갈리네요. 자 헤드는 기본적으로 한 10줄 정도 디폴트가 10줄이죠. 기본은 10줄을 보여줍니다. 파일의 앞부분 10줄. 테일은 파일의 뒷부분 10줄. 개수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n 옵션을 주면 됩니다. 헤드, 테일. 파일 보는 게 cat, 모아, 헤드, 테일. 뭐 항상 캣으로 봐도 되고 뭐 모아로 봐도 되지만 이게 약간씩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편한 명령어들을 능숙하게 이제 쓰시다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를 한 번씩 입력을 해보세요. 시간은 옵션들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떤 순서를 따지는 명령어가 있긴 한데 지금 설명드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이거 완전히 명령어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는 옵션의 순서는 전혀 상관없다. 헤드, 테일, 캣, 모아. 디렉토리에 저 현재 디렉토리 주소를 리스팅하고자 하는 항목이 디렉토리인데 보통 -D가 없으면 디렉토리 내용을 디렉토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 대한 공공성인데 -D를 주게 되면 디렉토리 자체에 디렉토리가 서버가 리플 LS 자 여러분 아까 LS 명령어가 지금 옵션이 많죠, 그죠? 이 옵션들은 서로 익스클루시브하지 않고 ORing이에요. ORing. 자 -A 아까 뭐였죠?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죠. -A를 주지 않으면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줘. 그 다음에 L을 안 주면 파일 이름만 나오죠. L을 주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문자 R, 그래서 대문자 R을 리커시브하게 다 보여주는 거. 이러면 ls-alr 하면 모든 게 다 ORing 이 조건들이 다 들어가서 점으로 시작한 것도 다 나오고 리커시브하게 나오고 리스팅해서 나오고. 만약에 L을 생략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으로 된 시작한 거 다 나오고 리커시브하게 나오는데 리스팅한 상세한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파일 이름만 나오죠. 다 ORing에서 이렇게 옵션들은 ORing에서 붙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D 설명도 주셨는데 딜 하면 어떻게 되죠? 딜 하면 디렉토리의 그냥 자체만 보여주는 거니까 현재 디렉토리만 보여주고 마이너스 R은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리커시브하게 들어가지도 않죠. 그냥. 네. 저도 이렇게 된 거는 지금 해보고 알았네요. 하여간 D는 디렉토리 자체를 보는 거다. 자, 우리 클라보 접속해서 터미널 작업하는 건 이제 전혀 우리 문제 없죠. 세션 보면서 제 화면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 없고.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명이 안 오셨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 명이 아직 안 오셨어. 예, 우리 그 사실 90점이 A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말 쉽게 내도 쉽지 않은. 그래서 사실 좀 얘기를 해서 상대 평가를 하든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다 90점을 넘지 않을까 하는. 왜요? 아니 지금 조금 충분히 이제 우리 템포 가지면서 랩업을 해보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양은 조금 줄일 생각이에요. 문제 양은 조금 줄이고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 아무래도. 자, 우리 그 오늘 여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조금 난해한 얘기들을 이제 조금 해볼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총 세 장의 그림이 나올 텐데 첫 번째. 아까 우리 그 이 쉘이 우리 보고 있는 요 배시라고 하는 쉘은 사실은 명령어 실행기예요. 명령어 실행기. 그러면 우리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뭔가 출력을 이렇게 쭉 하죠, 그죠? 화면에다가. 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이 접니다. 이 화면으로 보고 있죠. 제가 이게 3차원 표시를 잘 못해서 그런데 여튼 보고 있는 이 터미널 화면 이걸 나중에 TTY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용어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키를 입력을 하면 키를 입력한 게 요 프로그램한테 전달이 어떤 식으로든 되긴 되겠죠. 그게 배시라는 쉘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에 전달을 해주든 뭔가 우리가 입력한 내용을 혹은 뭔가 어쨌든 프로그램에 입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흔히들 부르고 표준 입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표준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화면에 표시해 주는데 표준 출력이 있고 표준 오류가 있어요. 표준 출력과 표준 오류. 저걸 굳이 왜 구분을 했을까? 왜냐하면 오류와 관련된 내용과 정상적인 출력과의 뭔가 두 개의 구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주 옛날 초창기 설계부터 저렇게 분리를 했어요. 하지만 기본은 요 두 개 모두 다 우리 화면 눈으로 보인다는 거. 처음. 그래서 두 개 우리는 구분은 사실 잘 안 가요. 아까 LS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 혹은 RM해서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삭제하려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오류 메시지 있죠. 얘는 사실은 정상적인 표준 출력이 아니라 표준 오류입니다. 오류로 사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터미널은 우리가 요 두 개를 동시에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얘는 표준 오류, 스탠다드 에러로 나오는 출력이에요. 출력은 현재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요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이제 보긴 할 텐데 요 출력을 파일로 우리가 리다이렉션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리다이렉션이라는 용어를 바로 쓰겠습니다. 요 모양에서 이렇게 리다이렉션을 해서 출력을 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림에서 입력은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에 전달이 되고 오류도 그냥 이리 나가는데 표준 출력만 디스크에다가 쓰겠다는 거죠. 어떻게 쓰냐면 꺽쇠를 씁니다. 꺽쇠가 어디 있죠? 한 점 바로 위에 있는 Shift 누르고 누르는 그거. 그래서 해보죠. 테스트해서 LS RM으로 할게요. 아까 앞서 RM TTT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해서 아웃풋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rm ttt redirection output.txt. 아까 앞서 설명에 의하면 rm의 표준 출력은 그 화면으로 표시 안 되고 output.txt로 간다는 겁니다. 네, 이 리다이렉션, 이 꺽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출력은 됐잖아요. 왜냐? 얘는 표준 에러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기 때문에 화면으로 나오고 output.txt에 표준 출력이 딱 들어간 거죠. LS에서 output.txt를 보면 네, 파일 크기는 0. 그러니까 표준 출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빈 파일이라는 거죠. 똑같이 해볼까요? ls-l 꺽쇠 output.txt. 네, 이렇게 되면 오버라이트 하는 거예요. output.txt는 아까 만들었긴 했는데 오버라이트 다시 그냥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ls-l 요 명령을 한 걸 리다이렉션에서 표준 출력을 output.txt로 가겠다. 이걸 치면 ls-l 결과가 안 나오죠, 그죠? 예, 표준 출력 화면이 어디로 갔다고요? output.txt로 간 겁니다. ls-l 해서 볼까요? 그러면 output.txt가 만들어졌고 파일 크기도 163바이트나 되죠. 내용을 어떻게 봐요? cat으로 볼까요? cat output 탭 누르면 되죠. output.txt. 네. 헷갈리긴 하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이 ls-l 한 거랑 이거랑 비슷하죠. 네, output.txt.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ls-l 한 걸 output.txt로 저장해서 그걸 다시 cat으로 봤기 때문에 이 동일한 거 아니에요. 뭐 하지만 완전히 다르게 지금 우린 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리다이렉션 요거를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일단 우선은 저렇게 리다이렉션해서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우리 이상한 거 했던 거 있죠? cat. 아까 cat 하고 아무런 파일을 이름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력하는 걸 그대로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파일을 한번 우리 입력한 내용을 파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해요? cat 하고 띄우고 띄워야 됩니다. 자, 이 배시는 이게 렉시칼 파서라고 하죠. 이 파서가 그렇게 아주 훌륭하진 않아가지고 보통 이런 거 줄 때 공백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돼요. 공백 반드시 줘야 되고, 예, 공백 줘서 띄우고 cat, 예, 뭐 test.txt로 만들든 요 이름은 어떻게든 주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입력하는 내용이 제가 요 입력하는 내용이 캣이 아까는 어떻게 됐죠? 캣이 표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바로 했는데 현재는 캣이 출력을 어디로 해요? 리다이렉션에서 test.txt로 하는 거죠. 오케이? hello, bye. 엔터 누르고 제가 컨트롤 D 눌러서 종료시키겠습니다. 컨트롤 D가 아까 입력을 끝내는 겁니다. 입력을 캣에서 입력을 끝내는 거.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ls-l 해서 보면 test.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이 파일을 내용을 한번 보니까 캣으로 보니까 제가 입력한 내용이 저 파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한번 꼭 해보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15분이 끝나는 줄 알고 그래서 15분이 끝내지 않았어요? 아니었나? 첫 시간에 제가 15분에 끝냈던 것 같은데.
뒤에 이제 파이프를 할 거예요. 파이프는 비슷한데 많이 달라요. 지금 하는 건 리다이렉션.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상상은 나중에 5장이나 거기서 나오게 될 텐데 우선은 스탠다드 아웃을 리다이렉션 하는 정도는 일단은 익혀둬야 뒤에 예제가 되기 때문에. 네. 있어. 에러. 스탠다드 에러를 그건 앞에 이제 숫자를 적어주면 되겠네. 2번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거는 조금 뒤에서. 우선 지금은 조금 그냥 표준 출력만. 제가 잘 설명을 잘 못한. 그러니까 에러로 빠지는데 입력을 한 게 어차피 에러인데 입력을 한 게 에러다. 제가 타이핑한 게 에러인가요? 아니면 네. 네네. 그쵸. 예. 그러니까 그 경우도 아웃풋은 그대로, 왜냐하면 배시라는 쉘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어요. 오류일 땐 아예 아웃풋을 저장하지도 말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류인 경우에도 아웃풋은 무조건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전 처리를 아마 해서 그럴 거예요. 배시 입장에서는 얘를 만나면 자기가 배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명령어를 사용자 입력한 명령어를 요 라인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뭐 변수를 대체할 건 대체해서 명령 하나를 쭉 만든 다음에 요 구문을 보면 이거는 아웃풋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야지. 만들고 요 아웃풋을 요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연결해 줘야지. 그걸 다 한 이후에 프로그램에 수행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미 다 조치를 한 다음에 수행을 시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수행되냐 안 되냐 그 이후의 일이고, 그죠?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래도 뭐 오류 나면 그냥 요 파일도 다 삭제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디자인은 선택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냥 뭐 오류 되든 말든 일단 요건 그대로 가자.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해도 되지만 배시는 그렇게 처리하진 않았다는 거. 네. 좋은 질문이 있네요. 네. 자, 명령은 이제 몇 개 더 보고 파이프를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상당히 열심히 잘 왔습니다. 자, 파일 요약, 열람, 조작. WC는 워드 카운트의 약자예요. 워드 카운트. 그래서 -L은 행 개수, 그리고 -W는 워드, 단어, -C는 바이트. 아무것도 안 하면 행, 단어, 바이트 모두 다 출력해주는. 그래서 WC하고 뒤에 만약에 아무것도 안 준다 이러면 표준 입력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표준 입력으로부터 이렇게 받는 겁니다. 컨트롤 D 누르면 표준 입력으로부터 둘둘다섯, 이행에 그리고 뭐 단어가 2개, 그리고 캐릭터가 15개. 만약에 뒤에 이렇게 인자가 주어져 있으면 이 파일에 대해서 행, 라인, 뭐 캐릭터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L 이렇게 주면 라인 개수만 2행이다. test.txt는 2행이다. 자, 그런 명령어가 있고 WC 한 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ort란 명령어는 뭐 정렬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요 파일을 소팅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요 얘가 해볼 수 있는 얘가 아마 dir wc sort unique 여기 디렉토리 내에 좀 해볼 수 있는 게, 자, 이 폴더를 한번 가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팅. 자, sort 해가지고 unsorted 이 파일을 하면 이렇게 원래 캣을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sort라는 명령을 하니까 sort하고 뒤에 파일을 주니까 이렇게 소팅돼서 나오는 거죠. 자, 뭐 소팅이 아주 뭐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니고
1, 2, 3, 4, 5, 6 캐릭터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1이 먼저 나오면 첫 번째 줄로, 예, 9는 제일 뒤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뭐 정렬 그러니까 퍼스트 컬럼부터 쭉 따져가지고 그냥 가장 숫자, 알파벳 뭐 이런 아스키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해 주는 겁니다. sort. 그리고 유닉은 반복된 행을 제거하는 겁니다. 유닉, sort, 유닉. 네. 모든 명령어들이 보면 파일을 주거나 주지 않거나 할 수 있는데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일로부터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표준 입력, 사용자가 입력하기를 대기하는 상태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파이프를 이제 한번 봅시다. 파이프. 요건 윈도우즈에도 사실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도 리눅스에는 요 개념을 가져온 건데 파이프라는 거. 자, 파이프는 두 개의 프로그램 간의 관계예요. 아까 리다이렉션은 한쪽 끝쪽이 파일이었죠, 파일. 근데 파이프는 두 개의 프로그램 간에 앞선 프로그램의 출력을 뒤쪽 프로그램의 입력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파이프 같죠, 그죠? 파이프.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A의 스탠다드 아웃 출력을 파일로 안 하고 파이프라는 걸 통해서 다른 프로그램의 입력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죠? 입력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사실 에러도 이렇게 입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또 뒤에서 보도록 하고, 지금 요거는 표준 출력을, 프로그램 A의 표준 출력을 프로그램 B의 입력이에요. 입력. 네, 입력으로 표시해주는. 그래서 unsorted sort. 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동일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앞서 나왔던 sort, unsorted 요렇게 한 거랑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위의 방식하고 밑에 방식하고 차이가, 위에는 이 파일 자체를 캐시, 그죠? 저 파이프에서 캐시 앞쪽 프로그램 A죠. 네. 파이프 뒤에 있는 sort가 프로그램 B고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는 걸 통해서 캣의 출력이 sort의 입력으로 들어간 겁니다. 밑에는 그냥 sort가 인자로부터 자기가 받아서 직접 파일을 읽어서 그거 소팅해서 출력을 보내준 거고, 화면 결과는 똑같지만 구동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파이프를 쓴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아까 선생님이 했던 LA, RL이 진짜 그런 거 맞아요? 뭐 도저히 못 믿겠어요. 자, 어떻게 볼까요? 이게 진짜 정말 있는 디렉토리다 리컬시브하게 리스팅해서 A까지 뭐죠? 그 점으로 시작하는 거 다 보여주는 건가요? 어떻게 확인해요? 출력한 다음에 스크롤링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 출력을 한 페이지 단위로 보죠. 뭘로요? more 혹은 less. 예. 보면 되죠, 이제. 그죠? 출력 결과 많을 때 예. ls-lr 파이프 more 혹은 less. 그래서 내용 보면 되잖아요. 그죠? 혹은 more를 봐도 되고. more도 뒤에 인자로 파일을 받으면 해당하는 파일을 more로 보고, 혹은 파일이 없으면 표준 입력으로부터 자기가 받아서 페이지 단위로 출력해 준다. 그래서 ls-l/more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겠죠. 그죠? 왜냐면 ls가 보통 기니까 그거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 그냥 스크롤링해서 보기는 귀찮고 ls-l 파이프 more.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잘 진도가 된 것 같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